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근한 벗으로 거듭나고 있는 제한중국동포 대표 방송 KCNTV 한중방송입니다. 네, 얼마 전 법무부가 지역특화 비자 정책을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 방송이 나간 뒤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문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 어떤 것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오늘 KCNTV 한중방송 정기룬 대표님을 모시고 지역 특화 비자 정책과 인구 감소 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책에 관해서 한번 다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데요. 네, 먼저 법무부가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그런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그 지역 특화형 비자란 어떤 비자를 말하나요? 예, 말 그대로 지역 특화 비자라면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비자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의 인재 확보와 국가 기능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네. 우선 우리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 시범하는 시기는 10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아니고 지금 10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외국인 인력이나 지역을 소멸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모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하는데 8월 19일까지 지자체에서 법무부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지자체에서 함께 또 거기에 심사도 하고 해서 9월 5일에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외국인들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9월 5일 되어야 그 인구 감소 지역에 관한 그 지방자치단체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인구 감소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인구 감소 지역을 구체적으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좀 다 일일이 얘기하기 좀 그러는데 네. 이제 자막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좀 해드리는 걸로 좀 원칙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 지역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동구, 서구, 영도구가 있고 대구는 남구와 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강화군과 옹진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있습니다. 그 외에 충남 9개 지역이 있고 또 여기에 전북이 10개, 전남이 16개, 이렇게 경북도 16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세한 안내는 이제 자막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자막을 참고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남하고 경북이 지금 제일 많네요. 16곳으로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이 지금껏 선정된 가운데서는 전남과 경북이 제일 많고요. 그렇죠. 거기에는 아마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현재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과 연결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자체하고도 많은 문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은 당연히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살리려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첫째는 국내에 있는 지역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 그 지역을 살리려는 게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해마다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마다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풀지 않으면 우리 쉽게 말하면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이런 것도 우리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외국인들이 인력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데도 좀 쉽게 말하면 지역 살리고 외국인이 안정적인 체류를 담보하고 또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해결하려는 데 좀 목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번 그 시범 사업의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죠? 예, 우선적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 네. 또 동포 가족을 주 대상자로 합니다. 아, 예, 네. 특히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일정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 비자 우리 F2죠. 또 동포 비자 F4 비자를 먼저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각종 우리 규제를 우리 위반했을 경우에는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정책에 잘 따라서 지역을 위해서 좀 헌신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뭐 끝까지 그 비자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혹시 뭐 위반했다든가 하면 그 비자가 취소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이 네. 취소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고민해보고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잘 노력해서 지역 주민들 또는 지자체, 법무부 함께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책대로라면 그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외국인이 그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할 수 있고 또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 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서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모든 지방자치단체 다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지금 시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 상대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지금 법무부에서 이미 발표했는데 8월 19일까지 법무부로 신청을 합니다. 네. 신청하면 거기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하고 검증하고 통과되는데 지금 시범으로 먼저 5개 좌우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그 선정단 단체에 대해서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한 5개 정도로 가는데 꼭 5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5개 정도를 위주로 해서 여기에서 좀 추가로 될지 줄어들지 이거는 법무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월 5일에 법무부에서 선정 단체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9월 5일에 그 선정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어떤 단체들이 또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광역자치단체고 다른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단체장들을 단체에서 직접 법무부에 신청하면 여기서 심사를 하고 또 여기 인력 같은 경우는 우수 인재에 대해서 한 500명 내외 정도를 지금 법무부에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선정될지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꼭 그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들이죠. 그렇죠. 단체들이죠. 네.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은 또는 우리 중국 동포들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지역에 거주하면 우리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포들 같은 경우는 재외 동포 비자 또는 거기에 이제 앞으로는 영주권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기 거주 비자 그 F2인데 여기에 앞에 특별히 붙는 지역 거주 비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 하는 비자 따로. 원래는 지금 거주 비자라는 F2 비자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또 같은 종류의 거주 자격을 가진 이런 분들이 배우자 같은 경우 이런 거주 비자를 줬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거는 특별 혜택으로 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예. 거주 비자를 주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밝혀놓은 겁니다. 아, 이걸 예. 밝혀야 아마 그 지역에서 산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에서 지금 실시하는 것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농촌 지역을 살리면서 우리 인구도 늘리자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런 사람들만 지금 받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또 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또 법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소득이나 학력은 이번 정책에서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도 선호하는 게 아마 좀 고급 인재들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사람, 특히 국내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네. 또는 현재 그 지역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분들이 소득을 네. 1인당 소득은 GNI라고 하는데 이 국내 내국인들이 기준에서 70% 이상을 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선호하게 됩니다. 일정한 그 소득이 있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조건을 건 것 같은데요. 그 취업은 뭐 어떻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서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그리고 5년 이상 취업하면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지역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런 증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체류 자격이 부여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다 하면 체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네, 체류 자격이 또 취소되고요. 그 모든 분야, 다시 말해서 모든 유형의 비자 소지자들이 그 모두 지역 우수 인재로 자격 변경이 가능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 말하면 기술 연수 같은 경우 우리 쉽게 말하면 D3 비자입니다. 또 일반 연수는 D4죠. 그리고 호텔 뭐 유흥업소 이런데 이런 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이 특히 지금 계절 근로자가 많습니다. 28이라는 비자가 있는데 29라고 하죠. 이런 비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자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냥 들어서는 무슨 비자인지 잘 모르겠고요. 단기 체류 자격을 소지한 그 불법 체류 다발국가 국민도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출국 기간 연장이나 출국 기한 유예 중인 사람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지자체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그런 외국인 주민이 있을까요? 그렇게 특별히 선호한다고 얘기하면 아마도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업체든 이런 다 아마도 제일 지금 선호하는 거가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술 인원들,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고 또 취업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봉사하는 마음도 있어야지만 기술을 연마한 이런 기술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알기 쉽게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특히 취업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지역일수록 용접工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고령층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이런 복지 시설에 관련된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요즘 저기 간병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이분들도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복지 시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배웠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만큼 봉사도 많이 봉사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마 많은 혜택을 볼 겁니다. 그 지자체에서 요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여건이라고 있는데 이 주민 여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민 여건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로 나눠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고령층보다는 젊은 층들이 좀 낫고 또 단순 노무자보다는 기술직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우리 지금 요즘에 보면 농촌 지역을 살리고 또 인구도 늘리자고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이런 거 실시하는 거 있습니다. 국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게 귀농귀촌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이 좀 나오는데 스마트팜이라는 건 전문 자동화 시설을 관리하고 이렇게 만든 이런 사업인데 이런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관심 있게 배우고 또 실천해 보면 아마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건을 갖춘 그 외국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혜택이라는 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비자를 변경하기가 좀 힘들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비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면 비자를 변경해 준다. 첫째 5년 이상 실거주할 때 네. 각종 허가가 좀 쉬워집니다. 예. 그리고 가족 초청, 가족을 현지에서 초청하는데 힘든 분들이 있잖아. 네. 이분들이 가족 초청. 그리고 지금 가끔 가다가 보면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F1 비자를 주는 거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취업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우리 비자를 변경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비자를 그대로 주고 여기에 추가 네. 일할 수 있게 법무부에서 비자를 추가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죠. 공식적으로는 네. 자격외 활동 허가라고 하는데 네. 그 비자를 받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모든 일들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까지는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예.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이제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우수 인재 그러니까 외국인 배우자도 F1으로 하는 거죠. F1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원래는 취업할 수 없는데 지금은 그런 취업 먼저 자격외 활동 허가를 그러니까 법무부에 그걸 받게 되면 신청해서 그런 걸 받게 되면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 활동 범위는 아직 미지정이다 이 얘기죠. 그렇죠. 법무부에서 이제 공지할 때 그거 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실거주의 의미는 뭘까요? 실거주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정말 거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동일한 지역에 네. 주소를 등록해야 됩니다. 네, 우리 일단 쉽게 말하면 등록증의 뒷면에 보면 우리 주소가 있죠. 네. 그 주소가 동일 지역이라는 게 지금 있고 그리고 소득 증명 같은 것 떼면 어느 업체에서 일을 했다. 이게 일종의 그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서 소득 활동을 했다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분이 실제 거주했다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체류지, 취업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위반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비자가 취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생해서 예를 들어서 1년 했는데 1년 하고 다른 지역을 옮겼다. 그러면 이거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거주지 내에서 계속
정상적으로 체류해야 된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 5년 기간, 5년을 지금 꼭 체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5년 기간 중에 이 5년을 몽땅 한 거주지에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5년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농촌이라는 이 지역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2년만 거기에서 살고 같은 구역 내에서는 네. 이사를 해도 된다. 네, 5년간은 거주해야 되는데 2년간은 반드시 그 허가 받을 당시에 그 곳에서 거주하고 그 다음에는 같은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는 이동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네. 너무 부담 안 될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한 곳에만 글쎄 한 곳에만 있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또 뭐 이런저런 변동이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특히 잘 옮겨 다니는 부분이 뭐냐면 일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일이 끝났다 네. 또 옮겨 다닐 수도 있고 네, 아마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이거 정책을 이렇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광역 지역 내에서는 괜찮다 이 얘기죠. 네. 네, 그렇다면 그 한 번 자격 변경을 하면 계속 그것이 유지되는가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거주 자격을 변경하면 소득 활동에 따라서 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에서도 그 대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 다른 자격으로 변경할 때도 그 점검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점검은 해마다 하는가요? 뭐 해마다는 안 하는데 1년, 3년, 5년 이런 단위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발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최초 뭐 허가 난 후에 1년, 3년, 5년 단위로 네. 실시한다 그 얘기고요. 그러면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계획안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그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그 정책안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귀촌 귀농 정책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자체를 끼워 넣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비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려면 이분들 교육도 지자체에서 직접 책임지게 하고 물론 법무부에서도 통합 프로그램이 있죠. 네. 여기서도 같이 하고 지자체와 함께 하는 걸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 들어온다면 혹시 주민들이 좀 싫어할 수 딱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주민 설득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죠? 그게가 지금 제일 걱정될 부분이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총기능 이 프로그램도 여기에 이분들은 외국인들이 아니잖아요. 다 내국인들인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지역하고 갈등이 지금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당연히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외국인들과 함께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교육도 필요하지만 문화적인 게 아마 쉽게 이분들이 화합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야 되겠네요. 지역 주민과 그 외국인, 그러니까 다시 그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외국인들과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게임도 좋고 문화활동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자치 단체들에서 이런 것을 더 많이 힘써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인구 감소 지역 내에 거주하는 그 재외 동포들의 그 취업 활동은 어떻게 제한되는지 혹시 그 이전에 단순 노무 53개 직업이 제한됐었잖아요. 네, 이거 지금도 제한되는지 아니면 허용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이번 정책은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네. 여기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현재는 특히 F4 비자,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분들이 단순 업무를 못 하잖아요. 예를 네. 들어 식당이나 건설 현장. 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이 농촌 지역에 내려갔을 때 네. 그때는 이분들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런 증명만 서류만 확보되면 이분들한테 이것을 다 지금 허가를 해줍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가 아마 이분들한테는 제일 큰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단순 노무를 F4는 소지했지만 뭐 기술적인 거는 못하고 단순 노무를 해야 되는데 이 서울에 거주하다 보면 제한되는 게 너무 많았었는데 이 정책이 이번에 우리 동포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관심하는 게 이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번에도 우리 방송에 홍보한 다음에 네. 여기 각 전화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뭐 제주도에서도 오고 각 지역에서 전화 와서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없냐. 어떤 분들은 이거 의심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었죠. 네.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네. 그 신세계 그러니까 제한받던 단순 노무직 몽땅 허용한다는 그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그 동포 배우자의 취업 활동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래서 동포 배우자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F1, F1이제 네, 이거는 F1. 원래 취업을 못하지 않아요. 네. 이분들한테도 그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게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아, 예. 그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받고 네. 예,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번 정책에 대한 방송이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 영주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그럴 때 어떻게 요건이 완화되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혹시 영주 자격 변경하는데 그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영주 자격뿐 아니라 네. 재외 동포 비자를 가지려는 분들한테도 지금 여기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 H2로 있었잖아요. 네. 취업 비자를 했다가 그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 재외 동포 비자 변경도 쉽게 가능하고 아, 자격증을 취득 안 해도 자격증이 된다는 필요 말씀이죠.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일 지금 이분들이 힘들어 했던 부분이 뭐냐면 소득 요건이죠. 소득이죠. 네, 그렇죠. 소득 소득은 요건이 4천만 원 넘어야 되는데 네. 특히 가족 단위로 있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근데 혼자 계신 분들은 4천만 원 채우기가 지금 힘들었죠. 네. 그래서 안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 2,800만 원 정도, 3천만 원 이하면 이 영주 자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 혼자 저기 일하시는 분들은 그 소득 요건 참 충족시키기가 힘들어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 정책을 잘 활용하시면 네, 저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 좋아요. 정책을 잘 따르면 본인도 혜택을 보고 또 지역을 살리고. 살리고 하면 또 거기서도 또 대접받잖아요. 말 그대로 좋은 일 해주면 기분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선호하는 분들이 꽤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하는 동포 가족 그 주민에 대한 지자체 정착 지원 계획안도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너무 큰 요구인가요?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건 아니고 네. 현재 지역에서 지금 저도 가끔 가서 지자체 단체장들하고도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여기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아니고 내국인들이 정착 지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여기에도 뭐 그 거주하려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혜택도 주고 농사를 지려면 땅도 살 수 있는 이런 혜택 준다. 근데 예. 내국인들이 아니라 외국인한테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내국인들하고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일 관심사를 갖는 것이죠. 그 해당 지역인데 2021년 국토부가 선정한 그 인구 감소 지역 모두 89곳인데 이 모든 지역이 모든 지역의 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한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던데요. 근데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시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 나오는 건데요. 이제 1년 요것을 지금 실시되는 시범 기간이 2022년 10월 4일부터 네. 23년 10월 3일까지거든요. 아, 10월 3일. 네. 그래서 요 1년 기간이 지나면 여기에서 체험했던 거 직접 실시하면서 얻은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다 전체적으로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지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인구 감소 지역이라면 어느 곳이든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빨리 그 좀 정책 범위가 더 넓어져서 우리 이 정책을 활용하려는 분들이 선택 그 여지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꼭 그런 날이 오겠죠. 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거든.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다 한 건 아닌데 이 제안을 제가 조금 남보다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도 얘기도 나눴고 또 이 지자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저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이쪽을 지역을 다니면서 경상도도 갔다 왔네. 예, 군수님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게 정말 좋을 것 같다. 우리 지역에 인구가 적은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좀 빨리 실시해서 중국 동포들 포함한 외국인들이 잘 활용하면서 국내에 좀 잘 살면서 국내 국가를 위해서 좀 헌신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잘 어울리는 이런 사회를 좀 만드는데 동참했으면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정기륜 대표와 지역 특화 비자 정책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법무부가 10월 4일부터 시행하는 지역 특화 비자 정책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시범 운영하기로 했으며 그 시범 사업 기간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0월 3일까지고 시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를 8월 19일까지 법무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정 결과는 9월 5일에 발표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실거주 동포는 단순 노무 등 53개 직업 모두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동포 배우자도 사전에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을 통해서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영주권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집니다.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다양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정명선이었습니다.